안녕하세요. 심플리 투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국 30년 이상 국채 투자 순위 ETF 업데이트 해봅니다. 우선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30년 국채 투자 순위 ETF 리스트입니다. 9월 5일자 기준으로 투자되어 있는 자산 규모로 순서를 정리한 표이고요. 현재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 상품에 1.6조 이상의 큰 돈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 상품에 8,600억 원,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스트립 액티브 합성 H 상품에 6천억 원 이상 등 큰 돈이 지금 투자가 되어 있고요. 거래 순으로 정리를 했을 때는 에이스가 1위, 타이거에서도 국제 스트립 액티브가 2위, 또 타이거 미국 30년 국제 프리미엄 액티브 상품이 3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올 3월에 미국 국채 ETF 리스트들 여러 가지 테마로 좀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그 뒤로 두 개 상품이 더 출시가 되었습니다.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 상품이 6월에 상장을 했고요. 또 라이즈의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상품이 5월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들 포함해서 또 주제별로 나눠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먼저 일반적으로 미국 국채 30년 ETF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이 앞에 보여드렸던 15개 상품들 중에서 커버드 콜을 따로 떼서 정리를 해드릴 거고 엔화 노출 상품 따로 또 기타 레버리지 상품 등으로 좀 소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는 7개의 상품들은 그 15개 중에서도 미국 국채 30년에 그대로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ETF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기준으로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뭐 보수라든지 환해지 여부, 실물 합성인지 배당을 하는지 등의 좀 주요 내용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좀 캡처하셔서 추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먼저 가장 도드라진 차이 짚어서 설명해 드리면 H가 붙었느냐입니다. 즉 환해지를 실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중에서도 에이스 미국 36 국제 액티브라고 되어 있는 건 환해지를 하지 않고 이 상품에 그대로 H가 붙은 상품이 가장 시총 1위인 상품이죠. 이 같은 경우는 환해지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라이즈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상품은 환해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위험 등급을 좀 짚어드리고 싶어요. 좀 되게 같은 기조의 상품들인 것 같지만, 그리고 우리가 흔히 국채 ETF다라고 하면 굉장히 다 같이 비슷하게 안정적일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뜯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투자 등급 기준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면 숫자가 높아질수록 위험 등급이 높습니다. 그래서 1이 매우 그 투자 면에서 높은 위험도를 가지고 있고 숫자가 낮아질수록 위험도도 낮아지는 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에이스 상품은 투자 등급이 5등급 낮은 위험 상품이지만 시총 2위인 타이거의 미국 국채 30년 스트립 액티브 상품은 2위 2등급 입니다. 투자 등급이 훨씬 높죠. 거의 3단계나 높기 때문에 투자 등급에서 은근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52, 52, 또 53, 또 라이즈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같은 경우는 2등급, 좀 위험 등급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좀 제 나름대로 뒤져보니까 우선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상품과 타이거 국채 30년 스트립 액티브 상품 합성 H 상품의 가장 큰 차이는 듀레이션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미국 30년 ETF 상품들이 일반적으로 추종을 하고 담고자 하는 구성 종목들이 잔존만기 20년 이내 혹은 20년 이상의 국채들을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계속 바뀌는 그때 그날 이제 출시되는 그런 국제들을 담는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 상품에 담겨있는 국채 듀레이션 평균은 17.37년, 반면에 타이거 미국채 30년 스트립 액티브 상품은 이 스트립이 영어 롱이라는 뜻으로 잔존만기가 더 긴 상품들을 좀 담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듀레이션이 그 상품들 중에서 가장 깁니다. 그래서 26.72년. 그래서 듀레이션이 굉장히 긴 상품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고, 그 다음 또 코덱스 미국
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H는 말 그대로 이제 선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위험등급이 좀 높고요. 라이즈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상품은 왜 이렇게 높을까 보니까 제가 구성 정보를 좀 보여드리면 여기에는 이제 그 3배 레버리지 상품들이 비중이 무려 26% 이상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레버리지가 아무래도 위험도가 훨씬 크거든요. 그것도 이제 3배 레버리지가 담겨져 있다 보니까 좀 위험등급이 좀 높은 것 같고, 물론 에이스 미국 36 국채 액티브 H에도 3배 그 레버리지 상품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게 9.77%다 보니까 저 라이즈 미국 36 국채 액티브는 좀 더 3배 레버리지 상품 비중이 훨씬 큰 게 좀 위험 등급을 높이지 않았나 보입니다. 그 다음은 월배당인데요. 월배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는 월배당을 하고 타이거 미국 국채 30년 스트립 액티브 상품은 하지 않고,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상품 요번에 6월에 출시된 상품은 월배당을 하고요.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상품 월배당 하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라이제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월배당을 합니다. 이 월배당은 제가 실제로 분배금을 얼마나 분배율을 가지고 지급을 했었는지 좀 커버드 상품까지 소개한 후에 커버드 상품 포함해서 모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익률인데요. 수익률은 일단 최근 1개월 수익률이 조금 낮고 3개월 수익률이 이 상품들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에이스 미국채 30년 국채 액티브 H 상품은 7.29%, 그리고 스트립 액티브 같은 경우 10.44%로 매우 높고요.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상품 H는 5.88 하고 제가 이렇게 별표를 쳐둔 이유는 아직 이게 6월 18일인가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아직 딱 3개월 수익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 수익률이기 때문에 기간은 조금은 상이하다. 그냥 레퍼런스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좀 특이점이 H가 붙어져 있지 않은, 즉 환노출을 하는 이 두 상품이 좀 수익률이 좀 낮은 편이죠. 이제 4.8%고 반면에 이제 30년 국제 액티브는 7%나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안에 이제 3배 레버리지 상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또 미국 30년 국제 액티브 에이스 상품과는 조금 더 차이가 나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환해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게 좋은가 하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환해지를 한다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미국 자산이 담겨져 있는 ETF, 즉 국내 상장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화로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담고 있는 자산이 뭐 미국이나 뭐 해외에 있는 자산이 투자하는 거면 자산 가격의 변동이 없어도 그 환율 변동에 의해서 우리의 수익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의 변동을 내가 해지, 즉 고정을 시키느냐 아니면 그 환율 변동에 그대로 노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환해지, 환노출로 이제 명명을 하는데, 일단 환해지는 환율을 고정하기 때문에 그대로 자산 가격의 변동만 반영이 됩니다. 반면에 환노출은 환율 변동 플러스 보유자산 가격 모두에 이제 ETF의 수익이 노출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미국 그 달러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환율이다가 막 1370원, 1380원까지 오르다가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설이 있으면서 환율이 안정이 되면서 좀 하락해서 현재 1331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 두실 점은 환율 상승기에는 환노출이 유리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내가 1,000원일 때 들어갔을 때 자산 가격 변동이 없어도 그 1,000원이 가치가 1,200원이 되면 나는 그 20%를 먹기 때문에 환율 상승기에는 환노출이 유리합니다. 반면에 환율 하락기에는 환해지가 유리하겠죠. 1,000원을 투자했는데 그게 900원이 되면 나는 그만큼 손해 있는 셈이기 때문에 환해지가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지금 우리가 이 앞에서 봤던 7개 상품 중에서 똑같이 에이스 미국채 이제 30년 같은 경우에 하나는 H가 붙었고 하나는 H가 붙지 않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수익률이 하나는 7.29, 하나는 4.8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같이 환해지를 했느냐 안 하느냐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는 환율 하락 혹은 환율 약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환해지 상품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 보입니다.
다음은 미국제 30년 ETF들 중에서도 커버드콜 전략 혹은 프리미엄 전략을 취하는 상품 4가지 정리해 봅니다. 우선 H가 붙어 있는 상품, 환해지를 실시하는 상품 두 개 있고요. 타이거 미국 30년 국제 프리미엄 액티브 H, 또 코덱스 미국제 30년 국제 12% 프리미엄 합성 H는 환해지를 실시를 합니다. 이 중에서 코덱스 솔 라이즈 상품은 합성이 담겨 있는 상품이고요. 합성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이제 상품들을 그대로 담아서 실물을 복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추종하고자 하는 그 기준으로 수익을 추종하는 다른 상품의 수익률을 좀 수합해서 교환하는 구조로 운영이 됩니다. 배당을 하느냐, 4개 상품 모두 당연히 월배당을 합니다. 이제 커버드콜 프리미엄 전략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좀 자세히 다루긴 했는데 다시 한번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채를 추종하는 ETF를 기초 자산으로 담으면서 한 30% 혹은 일정 비중 정도는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으로 그 프리미엄 수익을 매달 날도록 운영을 하면서 그 수익을 좀 월배당으로 준다라는 기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수익이 조금 낮아요. 대신에 그만큼 나는 너한테 프리미엄 전략을 통해서 콜옵션 매도를 전략을 통해서 얻는 수익을 나눠주겠다. 월배당을 조금 더 많이 해주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점은 위험 등급인데요. 타이거 미국지 30년 국제 프리미엄 액티브 H는 4등급. 위험 등급이 낮을수록 좋은 거라고 했죠. 나머지는 3등급입니다. 차이는 나머지 3개는 말씀드린 대로 합성이었다 보니까 다른 상품들이 수익을 수합하는 구조고 이 타이거 미국 30년 국제 프리미엄 액티브에는 실제로 이렇게 20년 이상 잔존 듀레이션을 갖는 여러 해외의 아주 큰 자산이 으로 운영되고 있는 ETF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상품들에서 분배금을 주는 상품들 총 8개 상품 분배금 정리를 해본 표입니다. 이렇게 끊으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가 일반 ETF고 요 4개는 커버드콜 전략, 프리미엄 전략을 취하다 보니까 딱 봐도 이제 분배금이 조금 더 많이 지급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헤이지 상품은 이제 6월 18일 날 상장이 됐기 때문에 분배금 2차례만 지금 지급이 됐고 라이젠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상품도 4월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5월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분배금이 3회차 출시가 지급이 됐습니다. 에이스 상품 꾸준히 매달 이제 분배금이 제급이 됐고요.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최근 회차로 이제 분배율을 계산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 다시 한번 짚어드리지만 매달 분배금이 운용사별로 또 ETF에서의 운용 성과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분배율이 다 매달 똑같은 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고 제가 계산한 기준은 이 실제 가장 최근에 지급한 그 지급일이 9월 3일 혹은 어떤 운용사에서는 9월 2일 지급이 됐어요. 근데 그게 8월 30일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이제 지급되는 분배금이 확정된 거기 때문에 8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분배금의 분배율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딱 한눈에 보실 수 있듯이 이제 커버드콜 전략을 취하는 요 4개 상품 분배율이 1.03, 1.01, 0.85, 0.93%로 높게 나오고요. 이제 나머지 상품들은 0.25%에서 0.3% 혹은 0.44%까지도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엔화 노출 상품 2개 그리고 레버리지 인버스까지 해서 총 15개 커버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레버리지랑 인버스 상품은 다루지 않고 투자하지도 않습니다만 일단 15개 리스트에 있으니까 짚어만 드릴게요. 그리고 엔화 노출 사는 상품 이 2개에서의 차이는 하나는 합성이고 하나는 실물을 복제합니다. 두 상품 모두 월배당 하고요. 두 상품 모두 이 엔화 노출이라는 게 달러는 해지한 상태에서 엔화가 노출되는 그리고 엔화 상승에 노출시키는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된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고 나머지 2개 레버리지랑 인버스는 월배당 하지 않고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점은 엔화 노출 상품인 경우에 그 엔화가 정말 최저로 내려갔다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엔화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 3개월 수익률이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상품 중에서 가장 높다. 13.38, 12%로 높고요. 이제 레버리지는 아무래도 레버리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국채 상승률에 좀
거의 이제 1.5배 정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2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에이스 상품 같은 경우 7.29% 수익을 보였었기 때문에 2배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면이 있습니다. 레버리지자 보니까. 반면에 인버스 상품은 당연히 이제 수익률이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인버스 상품 정말 추천하지 않고요. 특히 인버스 상품 경우에는 또 레버리지 상품 경우에는 투자 위험 등급도 상당히 높아요. 이제 엔화 노출 같은 경우 4등급인데 레버리지 상품인 1등급 가장 위험도가 높은 상품이죠. 그리고 코덱스 미국 제 울트라 선물 인버스 상품도 투자 위험 등급이 2등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좀 투자를 좀 지양하셨으면 하는 게 이 레버리지 상품은 정말 상장 연초 이후 수익률이 마이너스 7.62%예요. 그래서 굉장히 등락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이 선물 인버스 상품은 지금 이걸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또 하나 또 꺼려지는 부분이 거래 대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시총도 가장 낮은 상품이고요. 그 부분 고려해 주시고, 엔화 노출하는 상품 두 개의 그 분배금 빠르게 비교해 보면 최근 지급된 분배금 그리고 8월 30일 기준 종가로 계산했을 때 분배율 비슷하고요. 두 상품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합성이냐 실물이냐만 차이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만약에 엔화 노출 상품에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에 이 두 개를 좀 꼼꼼히 비교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KB스타였거든요. 이제 KB스타가 이제 이름을 라이즈로 바꾼 건데 좀 이전 영상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짚어드리고 싶은 점은 엔화가 최근에 많이 상승을 이미 했다라는 부분도 한번은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한 상품들 중에 15개 상품들 중에 너의 의견은 어떤데 좀 요약을 해보면,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롭게 투자를 한다 했을 때 고르는 기준입니다. 곧 금리 인하가 정말 실행이 될 것 같죠. 그럼 달러가 최소 약세가 기조가 이어지거나 혹은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환해지 상품을 고를 거고요. 위험 등급이 높은 상품은 제외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미 개별주 투자하는 게 있는데 개별주 자체가 위험 등급이 높기 때문에 저는 ETF로 투자를 할 때 기왕이면 위험 등급이 낮은 상품을 선택을 하게 될 거고요. 또 기왕이면 월배당을 하는 상품, 또 기왕이면 시총이 크고 거래가 활발한 상품, 그리고 실제 금리 인하 시작이 다가왔기 때문에 기존의 커버드콜 전략을 취하는 배당률이 높은 상품을 투자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투자를 시작을 한다면 수익을 온전히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기조로 각 카테고리별로 좀 고른 리스트이고요. 30년 국채 일반 카테고리에서는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 상품 고를 거고, 국채 커버드 콜에서는 이 두 상품, 또 엔화 노출은 이 두 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한 번 더 걸른다 싶으면 이 두 상품은 합성이기 때문에 합성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실물을 선호하고요. 월배당을 모두 하지만 월배당 배당률 한번 보시고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실제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TLT 상품, 즉 이런 구조로 일반적으로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을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커버드콜 전략을 취하는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부터는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일반적인 ETF에 좀 더 많이 투자 자금을 넣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러 헤지를 하고 엔화 노출을 하는 이 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엔화의 흐름표 보여드렸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상승한 점 고려하셔서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이전에 미국 국채 리스트들 좀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그 뒤로 상당히 많은 상품들이 나와서 다시 한번 좀 그 상품들 포함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포트폴리오에 맞는 그런 상품에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가 되는 영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